안녕하세요. 홍선우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가다 제2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오창원 입학홍보처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장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이 특성화된 대학교로 참 유명하잖아요. 이 특성화된 대학교이니만큼 교과 과정에도 어떤 특별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한기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공학교육의 혁신을 주도하는 롤모델로 성장한 대학입니다. 그 결과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회 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저희가 거둔 것은 설립 초기부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교과 과정에서 이론 대 실습을 50대 50의 비율로 운영을 하고 있고 타 공과대학에 비해서 대략 한 1.8배 많은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3, 4학년 동안 공학 설계나 졸업 설계 작품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동작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작품을 제출해야만 졸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기대는 그동안 성장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개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장기 현장 실습 모델을 도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도입하는 기업연계형 장기 현장 실습 제도는 산학의 진정한 교육 모델을 통해서 대학 기간 재학 동안에 약 10개월간 학생들이 자기 전공 분야 기업체에서 산업 현장을 실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 문제가 되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 장기 현장 실습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제도인지도 참 궁금하고요. 그곳에서 실습 현장에서 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습을 하고 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봤거든요. 그 현장의 생생한 모습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곳은 코트라 본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이곳에서 장기 현장 실습을 받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면서 한기대생 18명이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이곳에서 현장 실습을 받게 된 것이다. 실습하는 학생들은 1개월 1.5학점으로 10개월 과정 동안 16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학업을 하면서 인턴을 준비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학교에서 마련해준 이런 장기 현장 실습 제도를 통해서 인턴을 붙게 되어서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제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제 적성들이나 제 회사에서는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더 좋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실습 중인 한기대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산업 현장에서 직접 실습하고 체험할 수 있어서 무척 만족스럽다고 한다. 게다가 이들은 한 달 110만 원이라는 월급까지 받으니 학비 부담도 덜게 되어 일석이조이다.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는 각 전공과 관련된 국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기업과 매칭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 바이어를 만나고 상담회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여러 산업군 중 제가 맡고 있는 산업은 반도체 산업이고 IT, 자동차, 중장비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곳에서 교육받고 있는 장기 실습 학생들은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동향 분석, 유망 한국 기업 발굴 및 중소기업 BD 종합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배우고 있다. 이런 업무는 실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업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외부적인 업무를 보는 걸 좀 좋아하는데 단순히 사무적인 업무가 아니라 국내 기업과 연락을 하고 글로벌 기업의 미팅에도 참여를 하고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상담회도 개최하는 등 여러 외부 활동을 같이 해서 상당히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한기대생의 업무 보고 시간. 다이어트 관련해서 조사라고 하셨는데 어떤 곳은 이제 프레스만 하니까 프레스만 만들 수 있고 어떤 데는 이제 주물 같은 경우 찾아보라고 하셨으니까 가장 근접한 그림을 찾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실습 중인 한기대생은 매일 업무 보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할지 지도를 받게 된다. 한기대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코트라 직원은 실습 학생들에게 업무 노하우를 전수해주며 이들의 회사 생활 적응을 돕는다. R&D 관련해서 항목을 정하는 게 나은 건지. 코트라가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령 그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수요에 맞는 국내 기업이나 제품을 잘 발굴하는 것이 우리 마케팅의 핵심인데요. 그 한계대생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력이 빨라서 그 아주 정확하고 그 양질의 정보를 생산해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할 수 있어서 그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턴 단기 실습은 사무보조로 일하다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장기 현장 실습은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보다 구체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학 측에서는 장기 현장 실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60개 업체와 장기 현장 실습을 위해서 협약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 및 통신 분야로는 한국통신, 하나마이크론, 오피스와 같은 회사가 있고 기계와 메카트로닉스 분야로서는 세메스, 에드워드 코리아, 모닉 IPS 이와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 및 설계 분야로서는 계룡건설, 건원 엔지니어링, 국보 디자인과 같은 회사가 있고 산업 경영 분야로서는 보시전장, 경동나비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인원은 해외에서 장기 현장 실습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을 발굴하여서 학생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쳐 마련한 장기 현장 실습제도.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기술력을 키우고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장기 현장 실습제도 이 화면 통해서 보니까 정말 더 매력적인 제도라는 생각 드는데요.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 도입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저희 대학은 개교서부터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현장 실습 제도를 필수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단기 현장 실습 제도는 기간이 4주에서 6주 좀 짧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서 하는 실습의 내용이 전공 분야보다는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친 면이 있고요. 또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학생이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기존에 운영되는 제도의 문제점들을 좀 대폭 혁신적으로 개편을 해서 장기 현장 실습 제도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존의 단기 현장 실습에 참여했던 기업체나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이와 같은 장기 현장 실습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 학교에, 저희 국내 실정에 맞는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기 현장 실습 제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적성과 전공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기로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사회적으로는 학생들의 청년 실업 문제나 기업체와 산업체의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현상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학기제를 2학기제에서 4학기제로 혁신적으로 개편을 하고요. 그래서 3학년에 6개월, 4학년에 4개월간 학생들을 현장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100여 명의 학생들을 60개 업체에 협약된 업체에 현장 실습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 장기 현장 실습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정말 이 단기 현장 실습으로는 조금 채워지지 않을 부분이 상당히 채워질 것 같은 그런 매력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국기술교육대학만의 대학교만의 자랑이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이것 말고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만의 또 다른 교육적 특성이 있잖아요. 네. 한 가지 더 알려주시죠. 무엇보다도 저희 네. 교육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은 학생 중심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수요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교육을 저희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의 한 예로서 작년에 이제 중앙일보가 그 반값 등록금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때 그 중앙일보 평가 상위 30개 대학을 비밀리에 그 만족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 저희 한기대는 그 포스텍, 카이스트에 이어서 당당히 종합순위 3위를 달성을 했고요.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보면은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지원이 1위였고, 그 다음에 그 등록금 만족도가 2위, 그 다음에 그 장학금이라든지 그 복지 혜택이 3위, 그 다음에 교수에 대한 만족도가 5위로 나오는 등 그 교육 전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은 저희 학교의 교육 시스템이 학생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됐다는 것을 반증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대학교가 국내에서 인재를 키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요즘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글로벌적인, 국제적인 감각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해외 연계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한기대 학생들의 입학 정원의 40% 정도가 어학연수라든지 교환학생, 그다음에 글로벌 인턴 등 글로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기대는 세계 75개 대학과 MOU를 체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24개국에 대략 한 135명의 학생이 저희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매년 한 500명 정도의 학생들을 그런 글로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거는 일본이라든지 독일, 그 다음에 미국의 유수 대학이나 산업체 연구소에 저희 학생들이 올해도 한 50명 정도가 나가서 해외 인턴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그런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는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저희 교내에서 이제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국제교육센터라는 것을 저희가 설립을 해서 외국인 교수나 외국인 학생들을 배치해서 학생들이 국제교육센터 내에서 해외 나가지 않더라도 어학 능력을 또는 다양한 어학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제도를 갖추고 있고요.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글로벌 라운지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어학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공 분야의 국제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영어 강좌를 이제 개설을 하고 있는데요. 2009년에 저희가 한 38개 정도의 영어 강좌가 작년에 대략 한 163개 정도로 해서 네. 전공 분야의 글로벌 역량도 상당히 강화하고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 학생들의 국제적인 감각을 또 위해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대학교였군요. 그렇다면 이 교수진에 대한 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교육기관에서 훌륭한 학생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수진의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주체인 교수님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마 1편에서도 총장님이 많이 강조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는 이제 교수님을 채용할 때 반드시 박사학위 취득 후에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만을 저희가 이제 교수님으로 초빙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분들이 오셔서 또 현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감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3, 4년에 한 번씩 6개월간 교수님들이 현장 연구 학기제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기업체하고 공동 프로젝트도 하시고 또 전공 분야 관련된 최신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수들의 현장 연구 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수님들의 현장성이 학생들의 교육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항상 최신의 기술을 파악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역량이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학생들한테만 현장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수진의 현장성이 학생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구성이 되어 있군요. 사실 대학 교육 최근의 10년 사이 트렌드를 보자면 평생 교육이 참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참 많고요. 이 졸업 후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대학도 졸업 동문 직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리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졸업생들은 대부분 이제 공대 학생들인데요. 저희 학교는 특히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의 강점 중에서 이러닝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 분야의 이러닝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서 신기술을 직장 내에서 온라인으로 신기술을 습득한다든지 자기 전공 분야, 직무 분야의 향상에 필요한 이런 이러닝 콘텐츠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무 향상을
하고 있고요. 그 분야도 그 이러닝 컨텐츠의 분야도 기계 전자부터 HRD 분야를 총망라하는 그 우리 전공 분야의 컨텐츠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이러닝에 접속해서 자기에 필요한 그와 같은 직무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졸업 동문 직무 능력 향상 연수 리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 제품 살 때는 리콜이란 말을 참 많이 듣는데 이 학생들에게 리콜이란 단어를 쓰니까 좀 신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많은 졸업생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2006년부터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2,500명 정도의 학생이 그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들었고요. 매년 졸업생의 80% 정도가 이 이러닝 온라인 강좌를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기대 졸업생들은 직장에 가서도 이와 같은 이러닝 수업을 통해서 본인들의 직무 향상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한기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관리 시스템이라면 이 졸업생들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실제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졸업생들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역량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통해서 졸업생의 활약상 같이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충남 테크노파크 영상미디어센터 내에 입주해 있는 이 회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디자인공학과 출신 박건부 대표가 만든 회사이다. 박건부 대표는 졸업 후 2006년 성공을 만들어가는 디자인 마케팅 회사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창업에 도전했다. 우리가 월급을 한 달에 얼마 받고 어디서 일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앞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람들과 어떤 감기를 맞으면서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취업을 하려고 스펙을 쌓기보다는 나만의 어떤 세상을 만들고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상에 돈 주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때부터 이제 창업에 대해서 깊숙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여러모로 고생도 많았지만 이제는 실력 있는 디자인 회사로 각광받고 있는 써미 디자인. 이 회사에서는 CI, BI를 비롯하여 캐릭터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 등 디자인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며 얼마 전부터 온라인 마케팅과 모바일 게임, 애니메이션으로도 사업을 확장했다. 저희는 디자인 공학과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어떤 디자인적인 단순한 어떤 기능적인 걸 가르치는 학교는 아니고요. 다양한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뭐 시각 디자인, 웹 디자인 모든 것에 대해서 컨셉부터 팔로우까지 다양한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깊숙이 가르쳐 주셨고요. 또한 디자인 공학이라는 게 공학 베이스로 저희가 하다 보니 물리, 화학, 수학, 공수 이런 것들을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해도 왜 배우는지 모르고 했지만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이런 모든 교육들이 제가 논리적인 생각과 설득할 수 있는 다른 공학 베이스의 사람들과 서로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모든 그런 커리큘럼이었다는 게 사업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건부 대표가 성장하는 데 있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배운 가르침은 커다란 디딤돌이 되었다. 이에 박건부 대표는 자신과 같은 교육을 받은 후배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데 매우 호의적이다. 처음 면접 보러 왔을 때 학교 선배 대하는 것처럼 편하게 얘기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도 더 편하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같은 학교로 나왔으니까 학교 얘기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회사는 동문이 함께 일하기에 장점이 많다. 회의 시에도 보다 편안하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나온다. 하지만 그만큼 더욱 치열하다. 사용자는 이제 풀 형태로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올리고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 얼마다 이게 나왔으면 좋겠거든. 광고비까지. 언제나 열정을 다해 일하는 박건부 대표와 써미 디자인 직원들. 이들의 목표는 무엇일까? 제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써밋이라는 회사가 디자인 회사지만
충분히 디자인으로 승부해서 성공 회사로 남고 싶고요. 그를 통해서 저와 같이 힘든 젊은 친구들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큰 돈을 번다고 하면 창투사라든지 벤처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저와 마찬가지로 젊은 친구들 사업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디자인공학과 졸업생 박건부 대표의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봤습니다. 처장님 어떠세요? 저렇게 이 학교를 통해서 훌륭하게 배출이 돼서 사회에서 한몫하고 있는 학생들 보면 정말 뿌듯하실 것 같은데. 네, 하여튼 흐뭇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디자인공학과 학생들은 우리 박건부 대표처럼 본인의 이제 창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업의 특성상 이제 전문 프리랜서로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디자인 전공 관련된 교사로 진출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견기업이나 그 대기업에 디자이너로 진출하는 그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디자인 공학과에 대해서도 더불어서 함께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는 디자인 공학과 이외에도 7개의 학부가 더 있죠. 네. 그 이제 7개 학부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전기전자통신공학부 그리고 컴퓨터공학부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제 대학에서는 대충 이제 IT 계열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쪽 IT 계열의 학부의 졸업생들은 주로 삼성전자나 LG, CNS 등 대기업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한 졸업생이 50%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한전이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공공기관으로 학생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학생들은 이제 IT 관련 중견기업의 엔지니어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일부 학생들은 국내외 대학원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건축공학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진로가 네. 어떻게 될까요? 그 건축공학부는 이제 건축공학하고 건축학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그 우리 졸업생들은 이제 관련 분야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건축 설계 사무소 등과 같은 전문 기관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음 과도 한번 알아보죠. 요즘 이 환경하고 좀 관련이 많이 돼서 각광받고 있는 과라고 알고 있어요. 에너지, 신소재, 그리고 화학공학부 졸업생들 진로도 궁금한데요. 예, 그 이제 애신화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네. 애신화의 졸업생들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나 선박이나 철강, 금속, 화학이라는 분야에서부터 최근에 뜨고 있는 바이오 공학이라든지 에너지 산업 분야 등으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학문의 특성상 대학원으로 가는 학생들이 다수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산업경영학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조금 특이한 학과다, 저는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경영학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진로 궁금해요. 네. 뭐 그런 이제 인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 졸업생들은 대부분 일반 경영학과의 학생들이 진출하는 대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제 중소기업의 인사 조직 관리 분야, 그다음에 재무 회계라든지 경영 마케팅이나 영업 분야로 진출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우리 정보 시스템이나 산업 분야라든지 품질 관리 분야 등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의 학생들은 이제 공인회계사나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기의 전문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있는 학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요,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그리고 기계정보공학부가 있는데요. 이 학부에 취업하고 진로는 이 다음 시간 통해서 교수님하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산업경영학부 4학년 김영하 학생 어느 분이죠? 네, 나와 계시는데 몇 학년? 4학년이시죠? 네, 4학년입니다. 다녀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기대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기회는 충분히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필리핀 교환학생, 그리고 미국 어학연수, 그리고 이집트 ODA 연수 등을 하면서 글로벌 역량을 키웠는데요. 이런 글로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 뭐 면접
준비처럼 PR처럼 이렇게 유창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4년 동안 다양하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졸업 얼마 안 남았는데 거듭 말하지만 진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는 학교에서 인턴 제도를 통해서 선배님께서 계신 회사에서 인턴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일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역량과 흥미를 합쳐서 해외 영업 쪽으로 관심을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학생들이 그렇겠죠. 특히나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앞으로의 진로, 이 설렘과 동시에 사실은 고민일 거예요. 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 중에서도 진로 때문에 고민을 하거나 어떻게 할지 좀 갈등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도움 말씀 좀 주실까요? 올 초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그 수도권의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10개 기업 중에 9개 기업이 단순한 스펙이 우수한 학생보다는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그와 같은 설문에 답을 했는데, 그럼 기업에 부합하는 인재상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은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동안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와 같은 설문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본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 스펙을 쌓는 거에 하기보다는 좀 대학 생활 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미래를 설계를 하고 그와 같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좀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아마 우리 한기대 졸업생들은 10년 후에는 본인이 상상하지 못할 높은 위치와 아주 우수한 인재로 성장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이 스펙보다는 경험 그리고 실력이라는 말씀 참 마음에 와닿고 학생들도 참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교육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특성화된 교육 시스템 그리고 학부별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오창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입학홍보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대표적인 학부로 꼽히는 이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그리고 기계정보공학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